안녕하세요. 한큐 누스탐지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왔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방수 소견을 낼 때가 있는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럴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합니다. 타업자분께서 오셔서 방수공사를 소견을 내셨어요. 방수공사를 소견을 냈는데 과연 방수를 했으면 이 누수가 잡혔을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누수 탐지사들이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량기 검사를 하는 일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누수 탐지 검사 방법이고요. 계량기를 통해서 온수와 그리고 냉수의 배관에 누수가 있는지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에 진행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누수 피해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는 아래층 화장실이고요. 여기 열화상 카메라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을 깨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되면 누수 탐지는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물 새는 바로 위나 아래를 그냥 깨면 되는 거니까. 자, 물이 새면 출발하는 지점하고 떨어지는 지점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10m 이상 가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출발, 원인 지점과 결과 지점이 다르다. 이거는 그 초보 누수 탐지사들한테는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벽을 통해서 화장실 벽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서 조금 누수 탐지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화장실에 이 점검구가 있는데 점검구가 배관에 닿아요.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점검구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거죠. 왜냐면 유사시에 이렇게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라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점검구인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공간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관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공용 비트로 가는 오수 배관이고요. 100mm 배관이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증상 때문에 그 전 업자분이 와서 방수 소견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업자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다들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소견 다를 수가 있고 저희들도 조금 바로 보면 얼핏 보면 방수 소견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자, 방수 소견 이런 것만 보면 방수 소견 충분히 낼 수 있죠. 아니면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 아니면 윗집 양변기가 문제다. 이렇게 소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오셨던 분은 이렇게 소견을 냈다고 해요. 양변기를 쓰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양변기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여기 양변기 하수 배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 분은 이거 화장실 철거를 천장 철거 아랫집 화장실 천장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아랫집에서 공사를 하면 된다. 아마 그 DRF 조인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즉 누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소견을 내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 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양변기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양변기 방수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의뢰를 해주셨는데 견적도 천차만별이고
뭐 시공 방법도 다 다르죠. 기술자들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아래층 천장이고요.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수견을 내실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 성면 보온재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우수배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니까 이건 이제 50mm 하수배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누수된 흔적이 있고 위에도 쳐져 있고, 그렇죠? 자, 여기 부분 누수가 되어서 흐른 자국이 있고 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수된 흔적이 있고 녹 부분도 보이고요. 물이 닿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방수 공사를 소견을 내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지금 샤워기 쪽 배관이고요. 이쪽에도 지금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누수 흔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상하죠? 양변기 쪽을 집중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옆에는 좀 잘 안 보셨던 거, 간과를 하셨던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인테리어를 이분이 입주를 하시면서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7월이 아니고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0월 달에 입주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아랫집하고 윗집 그 고객님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아마 배관을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물론 배관 건들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누명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분쟁도 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누수 검사를 해달라라고 그래도 종종 오는 편이고요. 사실 그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견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수랑 냉수 공학 검사, 누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온수 쪽에서 특히나 계량기 쪽에서 물이 잠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배관을 잠그고 계량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이 지하층에 있었어요. 여기는 보시죠. 지금 드레인 하고 있습니다. 원수 밸브가 지금 밀려서 메인 밸브에서 지금 드레인 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네, 이렇게 드레인을 시켜줘야지 위에 세대에서 그 계량기 수리를 밀리는 지금 수도꼭지를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드레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밑에서 드레인을 꼭 시켜 주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물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복도식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나면 좀 위험하죠. 작업자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꼭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디월트 그 조명인데 이렇게 거리식으로 돼 있어서 공사할 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누수 공사를 하게 되면 아랫집 윗집 굉장히 이제 바쁜 현장들이 있어요. 어떤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랫집이 안 계셔도 윗집에서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서 윗집에서만 뭐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찰을 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킬링 포인트가 나오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100mm 배관이 들어가는 안쪽 이 부분이 바로 공용 비트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 지금 물이 누순 적이 보입니다. 배관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이쪽이 공용 비트 벽쪽이고요. 저쪽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서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장실 천장에도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누수 탐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집중력, 순간적인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찰,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좀 차분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누수 탐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일드하게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일하는 방식을 좀 선호합니다. 여기 보시면 젖어 있죠. 지금은 젖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봤을 때예요. 젖어 있는데 온수 계량기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메인 배관을 잠깁니다. 메인 배관을 잠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조금 이따 그거는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가 떨어지네? 여기 어디? 그 계량기를 잠그러 왔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일단 세대네. 네네. 일단 드레인은 하고 있고요. 여기 동지에 떨어져가지고 네? 여기 동지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누수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또 다른 세대도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거는 500타동 저쪽에 삼동에 500타동 그래서 거기서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수되는 건 없죠 아직. 다른 데 세대 친구 들어온 건. 네, 이거 이거면은 아까 거기가 이거 위에서 천장부터 떨어지는데? 그쪽이 그쪽이에요. 그럼 어디서 여기 위에 드레인과는 별도로 이쪽 위에 지금 공용 쪽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누수 탐지하다 보면 물이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포착을 잘 해야 됩니다.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면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메인 밸브가 열렸을 때는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수 배관 문제라든지 방수 문제면 사실상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물 쓸 때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샤워를 뭐 1시간 이상 하지는 않고, 뭐 빨래도 뭐 몇 시간 이상 하진 않죠. 그리고 물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자, 배관 누수와 방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성입니다. 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방수는 인터벌이 약간 불규칙하죠.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메인 밸브를 이제는 잠궜습니다. 메인 밸브를 잠그고, 자, 이렇게 온수 계량기 밀리는 곳을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온수 배관이 밀렸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속으로 써야지 이거. 잠깐만 있어봐. 맞아요. 그거는 뭐가 빠진 거지?
안에 있는 몸통 공이 잡아주는 몸통. 보통 관리 사무실에서는 밸브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고무 패킹만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이 좀 수월하니까요. 사가서. 네, 패킹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마모가 돼서. 이러니까 밀리죠. 잠기지가 않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패킹만 교체를 하는 이유는 원래 저기 만약에 패킹만 교체하지 않고 계량기 밸브 안에 기타. 전체, 즉 수도꼭지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은 일이 굉장히 번잡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노후화된 배관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제 물을 막는 거니까 배관 전체 교체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해서 쓰는 관리사무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수가 잠겼고요. 수리를 했으니까 온수가 잠겼고 이제 냉온수 배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다 드레인 빼줍니다. 물을 다 빼주고 이 안에 공기압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공기압을 집어넣는데 온수, 냉수 다 6kg 조금 오버해서 6kg 조금 오버해서 넣고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즉 냉수나 온수 배관에는 지금 누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어디에 있는 그 온수나 냉수 배관이냐? 이 세대에 있는 온수나 냉수 배관입니다. 공용 배관하고는 별도예요. 저희가 갔던 거는 이 세대의 사장님한테 누수 탐지를 의뢰를 받고 갔기 때문에 이 세대에 있는 배관만 검사를 합니다. 말씀으로는 가을부터 했다가 오늘 갑자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럼 어디 배관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 1층 저희 선생님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10월달에 인테리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 10월달에 했다고. 그렇게 된 거라서. 아이고 여기 네. 온냉수배관 문제인지 확인하고요. 지금 6바까지 걸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수압 봐요. 네, 6바 10바까지 견뎌요. 아, 원래 정상적으로 10바까지 견뎌요. 6바는 뭐 큰 되는 거니까 여기 보통 한 2, 3 정도로 들어와. 2, 3 네네. 2, 3 정도로 들어오는데 6바 넣었으면 뭐 문제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문제 없으면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네. 한 5분 지켜볼게요. 네네. 10분 정도 지켜볼게요. 네,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인테리어 공사는 이제 7월 달에 진행을 했고 누수가 된 게 10월 달부터 누수가 됐다고 해요. 밑에 층에는. 그래서 밑에 집 그 1층인 밑에 집 사장님은 10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2층은 아니다. 7월에 우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누수가 됐다면 인테리어랑은 좀 별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실 뭐 문제의 본질은 인테리어 공사에 있는 게 아니고 공용 배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아지가 굉장히 귀엽죠. 말티프라고 해요. 공사하는데 자꾸 애교를 부려가지고 자 보시면은 밑에 있는 숫자 5, 6, 7 이렇게 있죠. 네네. 그래서 6kg 지금 걸어놨고 6바예요. 네. 6바 걸어놨고 그대로 지금 한 10분 이상 걸어놨는데 네. 뭐 움직임 없고 네, 유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온수. 온수? 온수가 아니고 냉수네요. 냉수. 냉수. 얘가 온수고 네. 냉수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고 그대로 유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보시면은 빵꾸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그쪽으로 새잖아요. 바람이 네. 새죠. 그럼 압력이 막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제 게이지가 떨어지는데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쪽 세대 내에 온수랑 그리고 냉수 쪽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다른 쪽 물이 새니까 일단은 온냉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수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고객님한테 누수 검사 결과에 대한 소견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면 뭐 돈을 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같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고객님의 권리고요. 자, 그런데 아까 온수를 잠궜다고 했죠. 왜냐면 온냉수 잠그고 계량기를 이제 고쳤는데 메인 온냉수를 잠궜는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물줄기가 쭉 이어져서 계속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자, 멈췄다. 이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메인 계량기를 잠그니까 이 물이 멈췄고 그 다음 메인 계량기를 열면 이 물이 다시 지속된다 라고 하면 이게 원인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책임하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와서 화장실 방수공사 전체 방수를 하면 된다. 이건 이제 방수를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자, 그다음 양변기 공사를 하면 된다. 왜? 양변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육가 공사를 하면 된다. 내가 어디서 육가 공사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멈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다. 그걸 왜 하냐? 오배수 거기 그 오수배관 DRF 부분만 이렇게 조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니 그러지 말고 배관에다가 내시경을 넣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시경은 만능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넣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추정이 될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듯이 아무나 뭐 붙잡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검찰 소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모든 그 누수 공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정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소견을 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의 작은 소견 하나로 아랫집 윗증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게 주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이렇게 다 윗집에서 고쳐주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종종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아래집 뭐 층간 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듯 누수도 굉장히 가려져 있는 아주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온냉수 뱅간에는 문제가 없음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난방은 사실상 가능성이 적어 보였어요. 그런데 난방도 찜찜하다 하셔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고객이 짜다면 짭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자, 난방 검사도 해드렸고 난방도 누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온수, 냉수, 난방. 자, 배관은 그래요. 배관 누수 검사는 온냉수, 난방 검사는 다 진행을 했고요. 자, 검사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메인 계량기를 엽니다. 열고 나니까 말랐던 부분이 다시 젖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메인 밸브와 관련 있는 그런 누수죠. 자, 네, 지금 온냉수 난방 다 확인했는데 이상 없고요.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화장실 확인했는데 아까 젖었다가 말랐던 부위가 다시 지금 젖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3번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누수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충 보고 방수공사 하면
뭐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방수, 뭐 100차 방수를 해도 재누수됩니다. 뭐 고마스 1000톤을 발라도 누수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짚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비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배가 아픈데 다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 다리를 백날 첫날 수술해봤자 배 아픈 건 낫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수술하게 돼 있어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수에 관심 있으신 우리 기술자 분들은 꼭 이렇게 근거와 정확한 추정을 가지고 누수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그 방수 공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방수 공사를 할 때는 여러 번 검증을 하고 나서 방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진 않아요.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뭐 진단을 잘못하면 정말 뭐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남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시간 되시고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반장이었습니다.